창업이란 잘 모르는 숲길 혹은 산길을 산책하는 것과 같다. 처음 들어선 길로 한참 걷다 보면 새로운 갈림길이 나온다.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새로 등장한 길이 예뻐 보이거나 지름길로 생각되면 방향을 틀 수도 있다. 그러다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고 경치 좋은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갈림길 앞에 서게 된다. 신사업과 연쇄창업이라는 이정표가 붙어 있는 곳이다. 갈림길이다 보니 어느 쪽인지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기회가 생기면 다시 내릴 수도 있으니 긴장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건 역시 선택이다. 대표로 있는 동안 지속해야 될 일. 숨도 쉬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살아있지도 않지만 착하다고 칭찬도 받고 나쁘다고 욕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입니다. 상행위를 비롯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회사입니다. 법인, 즉 법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조금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인격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착하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등 이런 형용사를 사물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계는 있어도 착한 기계는 없는 것처럼 좋지 않은 음식은 있어도 악한 음식이 없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를 말할 때 종종 인격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착한 회사, 나쁜 회사 같이 법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며 이야기합니다. 창업으로 만든 사업체를 회사라고도 하고 법인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를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창업에서는 법인이 더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법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즉 법인은 자연인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모임이나 특정한 재산에 자연인의 유사한 법률 관계의 주체로 지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1인 법인도 있지만 법인에는 보통 2인 이상의 사람이 속해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재산이 속해 있는 법인은 사람과 같은 주체로 대우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걷고 회의하며 돌아다닐 수 없으니 법인을 대리하는 진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대표입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사장이라는 호칭을 많이 썼지만 법인의 리더 역할을 하는 이사회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대표이사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표라는 호칭을 더 많이 씁니다. 대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자 그 법인의 눈, 코, 입, 귀가 되어 소통하고 법인이 대내외적으로 갖는 다양한 관계를 관리합니다. 이게 대표의 일입니다. 법인의 대표가 하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본인이 창업한 법인이라면 시작부터 거의 모든 일에 관여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가 특별히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표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대표가 특히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합니다. 포알, 하나의 자원과 세 가지 관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첫 번째는 인적 자원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돛담배 정도면 모를까 큰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선원이 필요합니다. 선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원과 직원들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관리하는 것이 대표입니다. 제갈 공명을 영입하기 위해 삼고초려의 유비를 봐도 알지만 리더는 중요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영입뿐만 아니라 합당한 대우와 복지, 나아가서는 더 좋은 업무 효율로 실력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와 조직 문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무적 관계입니다. IR이란 단어는 큰 기업에서는 주주 관리 등 주식과 채권 투자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의미로 쓰이고 스타트업 씬에서는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대표 역할의 IR은 이를 포함해 회사의 자산과 투자가 만들어내는 모든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사채, 투자, 대출, 가수금 등 모든 종류의 돈이 막힘없는 흐름으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게 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재무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해도 대표처럼 앞을 내다보고 여러 가능성을 타진해서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재무 담당자들은 수많은 계정의 돈들이 오가는 가운데 한 달, 한 해 마감하고 숫자를 맞추기 바쁩니다. 거기에 비전을 계획하는 것까지 바라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대표가 직접 숫자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 유치, 사내 재투자, 외부 투자, 영업의 투자 등 계획과 이와 관련된 이들과의 관계까지 관리합니다. 세 번째는 대중과의 관계입니다. 대중과의 관계는 영업 차원에서의 마케팅이나 브랜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케팅과 브랜딩은 영업을 목적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지만 대중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회사의 명성을 만드는 일에 가깝습니다. 언론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미디어의 공중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취준생 시절로 돌아가 입사 지원서를 내기 위해서 공고를 낸 회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것입니다.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수도 있고 회사와 관련된 뉴스나 블로그, 카페 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검색해 본 회사가 홈페이지 외에 아무런 검색 결과도 없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불안할 것이고 회사 지원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중과 신뢰 중심 관계를 위해 사회에서 내 회사 입지를 다지고 뉴스처럼 공중된 정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어느 정도 관리하겠지만 정말 큰 회사가 아닌 이상 대표가 전반에 서서 얼굴도 알리고 회사도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이끄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앞에서 사람을 통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고민을 해결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표는 기본적으로 영업직입니다. 회사를 알리고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는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해도 회사의 큰 계약을 만들고 성사하는 일은 언제나 대표의 일입니다. 이런 일은 사람 사이 인간관계로 이룰 수 있습니다. 영업 직원이 한 명의 고객을 만나면 하나의 제품을 팔지만 대표가 하나의 단체나 기관의 장을 만나면 수십 개, 수백 개의 제품이 한 번에 팔릴 수 있습니다. 대표는 자신이 언제나 영업의 최전방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지해야 합니다.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 속에서 항상 기회를 포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원전 517년 공자가 제나라로 갔을 때 제나라의 임금인 제경공이 정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것입니다. 공자의 말처럼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상하를 막론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 위치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맡은 업무를 하되 대표라면 대표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는 것. 인력관리, 재무관리, 대중과의 관계관리, 대표로서의 인간관계, 즉 포알만큼은 아무리 많은 일이 빗발쳐도 절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겨도 이것만큼은 절대 놓지 말아야 합니다. 대표는
회사 제일 앞에 서 있는 회사의 얼굴입니다. 창업 법인에서 성패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사람입니다. 법인은 법률상으로 분명 사람입니다. 하지만 직접 행동하지 않고 일하지 못합니다. 법인을 만든 대표와 공동 창업팀을 포함해서 임직원들 모두는 각각의 개인들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법인의 노동을 제공한 개인들에게 임금으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법인의 소유주는 자본금만큼 법인을 소유합니다. 전체 자본의 80%를 투자한 사람은 그 법인의 소유권을 80% 가집니다. 따라서 법인의 남는 돈에 대해서는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만큼 배당하면 됩니다. 이것이 법인이 돌아가는 기본 논리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잘 주고 직원들에게 임금만 잘 주면 법인이 승승장구하고 회사가 쑥쑥 클까요?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지만 이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소유권이 없는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성과급 대신 소량의 주식을 받아 전 직원이 소액 주주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직원들이 가지는 소액 주식은 금전적 의미가 적습니다. 직원들은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을 넣지 않아서 소유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위해 창의적 노력을 투입하고 이로써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키운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모든 초과 근무에 완벽한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본 적이 없으니 사실 법인은 직원들에게 늘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은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함께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표와 주주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추가 직원을 고용하는 것만큼 재직 중인 직원들이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 성장에는 이끄는 리더십보다 따르는 오너십이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오너십을 갖게 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다양한 사내 교육을 진행하고 직원의 개인적 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과 다양한 보상 체계를 만들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괴리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조삼모사 같은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챙길까 같은 이기적인 회사가 아니라도 생각해 보면 분명 놓치고 있는 분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법인에 생기는 것 중에 직원과 주주를 포함해 함께 자금을 만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법인에는 돈 외에는 다양한 유무형의 자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기회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법인이 사업적으로 알게 되는 투자 정보부터 한 명에게 집중해서 그를 알리는 언론 홍보 또는 저명한 이를 만나는 네트워킹 같은 다양한 종류의 기회들 말입니다. 대개 이런 기회들은 대표나 공동 창업팀 또는 고위 임원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았어도 이런 기회를 받지 못한 직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회도 가능하면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투자 기회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기회를 나누고 인터뷰 기사 같은 홍보 기회 역시 나누고 저명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하는 자리도 가능한 한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들의 애사심과 오너심이 교육 없이도 자라고 대표의 리더십보다 강한 직원의 오너십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것을 나눔으로써 모든 것을 합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 눈에는 직원들 개인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그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 대표와 법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계약은 직원 당사자만 체결하지만 그 직원의 가족이나 아끼는 누군가는 직원이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망해도 개인은 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일이 잘못 풀리지 않거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도 법인을 이루는 개인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표가 이런 책임의식을 가질 때 위험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나 법인의 사활이 걸린 일에 앞서 더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것은 항상 낮은 곳에 있습니다. 지상에서든 물속에서든 대표가 갖는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위는 대부분 책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면 남도 좋고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다는 것을 마음에 새깁시다.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나누고 모두가 싫어하는 것을 짊어지면 모두가 대표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공을 개인에게 돌리고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줄 아는 법인으로 창업하고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조금 딱딱하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이어갈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도 한 번쯤 고려해야 할 것 같아서 미소님들과 법인 관련 내용도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무엇을 하든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법인을 나의 아바타 또는 하나의 명의로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자녀 2명이 있습니다. 2명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부모의 뜻대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법인은 또 하나의 자녀라고 생각했을 때 법인은 제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법인은 1인부터 시작해서 가족법인 또는 직원들과 함께하는 법인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의 책은 이정엽님의 당신은 창업하지 않을 수 없다입니다. 당신이 현재 몇 살이든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든 결국 창업하지 않을 수 없는 60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소개하고 있지요. 앞의 영상에서는 창업 가볍게 시작해도 괜찮다, 창업에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책을 사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은 등산과 닮아있다 이 부분을 소개하며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등산과 닮아있다. 정해진 등산로를 올라가면 누구나 걷는 길을 걸어서 누구나 보는 광경을 볼 것이다. 하지만 등산로를 벗어나 풀숲을 헤치고 올라가면 중간에 산짐승도 마주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약초도 캐고 더 운이 좋으면 산삼을 발견할 수도 있다. 같은 시간을 다르게 보내는 것이다. 궤도 안과 밖의 차이는 이뿐이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궤도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단지 시점이 언제인지가 이슈일 뿐이다. 어느 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인지와 생각, 계획과 실천 모두 나의 선택이다. 내가 선택한 등산로가 창업이었을 뿐 꼭 창업이 아니어도 된다. 이제 선택만이 남아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